네, interest rate이 올라가게 되면서 사람들이 돈을 빌리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consumption도 당연히 줄이고, 그쵸? investment도 당연히 줄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개는 뭐야? components of AD야. 그렇기 때문에 AD는 떨어지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겠죠. 자, 우리 두 번째 이유는 뭐가 있었어요? wealth effect가 있었죠. wealth effect 하면은 뭐 아침이라 글씨가 굉장히 이상해요. 그쵸? 손이 얼었어. wealth effect 하면은 우리가 뭐야? price level이 올라가니까 real asset price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value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당연히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힘이 약해졌다라고 느껴지니까 당연히 consumption도 줄어들고 이외에 뭐 당연히 investment도 영향이 가기는 가겠죠. 근데 가장 핵심적으로는 consumption이 줄어드는 효과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도 다시 AD가 떨어지게 되는 효과가 일어나게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는 우리 무역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trade effect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의 price level이 높아지게 됐으니까 relative price of domestic goods가 훨씬 더 expensive 해져요. 그렇게 되면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굳이 우리 비싼 거를 살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export는 줄어들고 import는 늘어나게 돼요. domestic consumers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나라 물가가 너무 비싸니까 외국에 훨씬 더 relatively cheaper한 우리 물건을 더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import가 늘어나게 되겠죠. 이러면 이 두 가지의 이제 영향이 있어 나면서 net export minus import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긴 떨어지고 여긴 높아지니까 net export는 떨어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AD도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price level이 올라갈 때는 AD가 다 떨어진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price level이 만약에 PL1에서 PL2로 올라갔을 때 이렇게 그려보면 Y1에서 Y2로 줄어든다라는 것을 그래프로 표현을 해 본다면 downward sloping 하는 AD를 그려볼 수가 있었겠죠. 이렇게 우리가 이거를 배웠고, 자, 두 번째로는 우리 non-price determinants of AD를 봤었어요. 이거는 뭐 하나하나 하지는 않을 텐데 여기에 non-price determinants of AD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 아까 AD에서 얘기했던 AD는 C plus I plus G plus EX minus IM이라고 했을 때 이 요소들이 다 바뀌었을 때 우리 AD 커브 자체가 움직인다고 했었죠. 그래서 만약에 AD가 increase 하는 상황에서는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면 돼? price level, real GDP라고 했을 때 AD가 이렇게 AD1이 됐을 때 increase in AD인 상황에서는 AD curve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면 되겠죠. 반면에 a decrease in AD가 일어난다면 우리가 평소에 그래프를 되게 다 알고 있는 것 같아도 그냥 한 번씩 더 그려보는 건 되게 좋은 습관인 것 같아. 그래서 나중에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그려볼 수 있을 것 있게요. 자, AD1일 때 a decrease in AD가 일어난다면 AD가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 번째로 배웠던 것들이 aggregate supply에 대한 거였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aggregate supply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심각하게 공부를 해볼 텐데 일단은 가장 뭐랄까 되게 기본적인 형태 먼저 배웠어요. 이거는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 거고 short run aggregate supply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이 전체 이코노미 안에서 모든 프로듀서들이 얼만큼 생산하는지를 다 합한 그런 걸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이건 price level, RGDP 해서 이거는 upward sloping 했었죠. 이게 upward sloping 하는 이유들도 우리 두 가지 크게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 individual 왜 이래? individual
are. individual의 이제 supply curve들은 다 upward sloping 하는 supply curve들이었어요. 그쵸?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걸 다 합치면 당연히 aggregate supply curve도 upward sloping 할 거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input cost 때문에 그렇다고 했었죠. real GDP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그만큼 생산량이 늘어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산자 입장에서 훨씬 더 많은 인풋을 넣어야 되는데 더 많은 인풋을 더 우리가 투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더 많은 돈을 내야 돼. 더 많은, 그러니까 특히나 labor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러분들도 일할 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일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 higher wages가 주어진다고 하면 우리 그래도 조금 더 일을 하려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 인풋을 더 많이 하고 싶다면 당연히 우리가 we have to pay more for that input. 그쵸? 그래서 our GDP가 높아지게 되면은 higher input cost가 들어가게 되고, 근데 사실 이렇게 되면 input cost가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우리가 그 product price가 훨씬 더 올라가게 되겠죠. 왜? 생산자 입장에서는 내가 이거 만드는데 돈이 더 많이 들었으니까 더 많은 가격을 charge 하고 싶어지겠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면 products become more expensive. 훨씬 더 비싸진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RGDP가 높아지면 price level도 당연히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서 SRAS는 upward sloping 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열심히 진도 나갔던 부분이 이쪽 부분인 거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어떤 거를 할 거냐면 이제 aggregate supply에 대한 다양한 뷰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해요. 보면은 aggregate demand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많은 그 경제학자들이 어느 정도 컨센서스를 이루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크게 뭐 controversial 하잖아. aggregate demand는 C plus I plus G plus EX minus IM 그렇구나 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크게 의의를 두지 않는데, aggregate supply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거 갖고 좀 싸우는 경향이 있어요. 어느 정도 좀 different views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가장 크게 이제 두 가지 뷰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일단 learning objectives를 좀 보면은 explain using a diagram.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그래프가 굉장히 중요해져요. 그래서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여러 번 혼자 그려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시험에서 우리가 직접 그래프를 그려야 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explain using a diagram the monitors and new classical model of the long-run aggregate supply curve is vertical at the level of potential output, full employment output, because aggregate supply in the long run is independent of the price level이라고 해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다룰 view는 누구의 시각, 누구의 perspective냐면 the monitors and new classical model이라고 해요. 이건 classical economist의 view라는 거죠. 가장 아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나타난 사람들이야. 이제 경제학적으로.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이거 아니야 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Keynesian이라고 해요. Explain using a diagram that the Keynesian model of the aggregate supply curve has three sections because of wage price downward inflexibility and different levels of spare capacity in the economy.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실 aggregate supply curve가 조금 다른 모양새를 가지고 있어 라고 주장을 하는 게 Keynesian의 입장이에요. 약간 미리 좀 좀 뭔가 미리 좀 이야기를 하자면 클래시컬 모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이제 들어봤을 수 있는데 아담 스미스 invisible hand 이런 거 되게 많이 들어봤죠. 그건 결국 뭐야? invisible hand는 뭐야? 우리 개입 안 해도 알아서 잘 마켓이 돌아갈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입장인 거죠. 그래서 사실 classical economist 같은 경우에는 government intervention을 최소화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냥 마켓이 알아서 굴러가도록 그러한 environment를 형성해 주는 게 이제 정부의 역할인 거지. 뭐 정부가 직접 들어가서 뭐 어떻게 하고
너무 이렇게 deeply intervene 할 필요는 없어 라고 주장하는 게 classical economist의 가장 핵심적인 생각이야. 두 번째로, 근데 이제 케네이시안은 조금 생각이 달라요. 아니야, 그래도 정부가 어느 정도 이 마켓은 가만히 냅두면 알아서 이렇게 잘 돌아가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어느 정도의 government intervention이 필요한 사람들은 필요한 게 마켓이야 라고 주장하는 입장이 이제 케네이시안 입장인 거죠. 그래서 이제 monetarist and new classical 이 사람들은 minimal government intervention. 그러니까 완전 government가 필요 없어 라고 주장하는 거는 아닌데 가장 최소화해야 된다, minimize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입장이 classical model인 거고요. 그 다음에 Keynesian 같은 경우에는 아니야, 그래도 정부가 우리 government가 어느 정도 intervene 할 필요는 있어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